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3년 11월 17일 함께 배우기 이제 자율주행차 마지막 파트입니다. 전동화 부품 밸류체인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사실 이제 해프닝이 있었던 게 제가 이거 다 찍어 놨는데 마이크가 처음엔 됐는데 중간에 녹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리바이벌 또 해야 되거든요. 30분 혼자 그냥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이렇게 좀 김이 빠지긴 하는데 해야죠 뭐. 네. 뭐 이런 일도 있는 거죠. 뭐 하다 보면 또 그러니까 이게 인생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든 완벽하면 좋은데. 자, 아무튼 오늘 이제 제가 11월 17일 날 촬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영상 올라가는 날은 아마 11월 18일로 보시면 되겠고, 일단 오늘 이제 전동화 부품, 오늘은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들 다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부품사. 그동안 사실 이제 자동차 부품사들도 워낙 많은데 정리가 안 돼 있었고, 이제 전동화에 관련된 기업들만 한번 밸류체인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이제 한국단자입니다. 한국단자는 이제 차량용 커넥터를 제조하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좋겠고, 커넥터는 이제 전자기기와 전선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딱 켜서 내비게이션 한다면 그 안에 수많은 전자 부품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연결을 해야죠, 서로. 뭐 부품과 부품을 연결한다거나 그럴 때 그 전선이 들어가는데 그 전선에 끼우는 거죠. 연결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커넥터라고 보시면 좋겠고, 원래 이제 일본의 야자키사와 이제 기술 제휴를 했다. 로열티를 주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국내에선 경쟁사가 타이코 AMP 정도 되고, 아무튼 거의 이제 한국대 거의 과점화된 형태인데, 국내에서는 현대차에 직접 납품하는 건 아니고 한 번 건너뛰어요. 경신 유라코프에 먼저 납품을 하고 여기서 이제 현대차 그룹에 가는 그런 구조고, 차량용 커넥터는 어쨌든 불량률이 제로여야 됩니다. 전장 부품 개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차 안에 이제 전자 부품이 정말 많이 달리잖아요. 그러면 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단자는 당연히, 그죠? 그리고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여주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뭐 전장 부품이나 자율주행 보조 부품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게 옛날에는 이제 고급차에만 많이 들어갔던 게 지금은 엔트리급 차까지 다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자율주행 기능도 점점 또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요. 그 전기차 생산 비중이 이제 늘어나는 게 왜 호재냐면, 커넥터는 내연기관보다 이 전기차에 2배에서 3배 정도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내 매출은 한 5년간 연평균 6.3인데 이 한국단자도 해외 쪽에 공장들이 있거든요. 여기가 16.8%나 지금 성장을 해서 해외 매출이 톡톡한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이제 이 회사의 리스크 요인은 구리 가격입니다. 커넥터는 주로 구리로 만드는데 구리 값이 올라가면 안 좋아요, 이익률이. 그러니까 그 점은 유의하시고,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막 오른다 그럴 때는 한국단자가 조정받을 수도 있겠구나, 요거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단자 같은 경우는 요 위에 있는 게 바로 커넥터와 전자모듈 매출인데 꾸준히 늘어나죠. 근데 점점 급하게 오르죠. 그만큼 이제 자동차 전장 부품 시장이 커진다는 얘기고, 해외 매출도 꾸준히 늘어나요. 근데 이제 작년 상반기랑 올해 상반기 두 개 딱 놓고 보면 올해 상반기가 벌써 작년보다 한 300억 더 늘어났어요. 한 15% 정도. 그리고 아직 하반기는 끝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만큼 해외 쪽이 굉장한 고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이게 커넥터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켓 같은 거죠. 저기다 꽂아 넣는 거죠. 전선 같은 거. 그래서 서로 연결해주는. 이게 주로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다양한 소켓, 뭐 커넥터 같은 거고, 이런 거 이제 내연기관이나 이런데
좀 들어가는 것들인데, 근데 이거 말고도요,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정말 많아요. 그냥 이거는 그냥 세 발의 피입니다. 조금밖에 없어요. 여기 제가 갖고 온 거는 얼마 안 되는 거고 정말 많은 커넥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많은 커넥터가 우리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SL인데, SL은 램프 있죠, 우리 조명. 예. 그거를 이제 서울반도체나 오스람 같은 데 받아서 SL이 만들어서 현대차에 납품하죠. 그래서 자동차 램프랑 전동화 부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램프가 핵심이에요. 전동화도 하는데 SL의 핵심은 램프입니다. 근데 뭐 자동 램프나 전동화 부품이 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그리고 지능형 헤드램프라고 아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밤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누군가 차가 앞에 딱 오는데 헤드램프를 너무 이렇게 밝게 켜면 어때요, 여러분? 욕하시죠? 안에서. 네, 딱 그 상황이 제가 딱 떠오르는데, 딱 안 봐도 비디오죠. 대부분은 뭐라고 합니다. 차 안에서. 저거 좀 이제 내리라고. 근데 이제 굉장히 눈부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눈이 너무 부시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을 못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저 지능형 헤드램프는 그거를 차가 스스로 하는 거죠. 알아서 그냥 요 램프를 밝기를 조절해 주거나 내리죠. 밑으로. 깔아주는 거죠. 그게 이제 고급차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제네시스 GV80에 이번에 SL이 장착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로 갈수록 LED 램프를 많이 쓰는 게, 원래 할로겐 램프 썼거든요. 할로겐은 형광등. 요게 근데 전력량이 55W나 돼요. 전기를 많이 먹어요. LED는 20W니까 전기를 훨씬 적게 먹겠죠. 그리고 센터 그릴 램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운데에 있는 램프인데, 기아의 EV9에 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기아차 보면, 기아 EV9 보면 가운데에도 막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램프들이.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전기차는 가운데에 엔진이 없어가지고 열을 배출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램프로 막 채우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런 것도 SL한테는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동화 부품 여러 개가 만들어요. 되게 다양해. BMS 배터리 관리해주는 요거 기아 전기차에 5.5년간 2천억. SBCM은 뭐 차량의 옆면 있죠. 사이드 바디. 요거를 하나의 모듈에서 다 통합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뭐 밖에 있는 사이드 미러라든가 뒷좌석에 있는 뭐 커튼 있죠. 커튼. 자동으로 조절해 준다거나, 그다음에 자동 도어, 자동 윈도우, 창문,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부품이 다 컨트롤 해주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아이오닉 5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밖에 사이드 미러가 거울이 아니라 카메라가 들어간 거죠.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납품하고 있고, 이게 SL의 주요 부품들입니다. 이게 램프, 안개등, 뭐 시프터, 변속기, 페달 이런 것도 있고, 미러 납품하고 있고, 글로벌 헤드램프 순위로는 6입니다. SL이 이제 전 세계 6이고, 요게 헤드램프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납품하고 있고, 요건 이제 리어 램프, 요 밑에는 안개등, 요건 차 위에 빨간색으로 이제 그 의사 전달을 해주는 거. 나 여기서 멈춘다. 뭐 이런 것들, 차량이 정지하겠다. 뭐 이런 걸 나타내는 램프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동화 부품 중에 요거는 이제 변속기, 자동 변속기. 변속기가 이제 요즘에 이렇게 생겼죠. 뭐 버튼식도 있고 돌리는 방식도 있고, 또 아웃사이드 미러, 여기 옆에 차가 딱 이제 지나가면 이제 빨간색으로 경보 이렇게 표시가 나는 거죠. 그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이 아이오닉 5 이쪽에 달려 있죠. 여기 화면 통해서 보고, 요게 원래 지금은 거울인데 아이오닉 5는 저걸 선택할 수 있어요. 저걸 카메라로. 그리고 전동화 부품, 요게 사이드 바디, 컨트롤 모듈, 이 모든 거를 하나에서 통합해서 관리해 주는 겁니다. 전자식 후드 트렁크, 카메라 미러, 자동 도어, 파워 윈도우, 도어 레치. 도어 레치 이제 차 이제 문 딱 닫힌 걸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못 열리게. 그런 것들. 여기서 이제 하나로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제 현대모비스랑 이원화된 건데, 전기차의 배터리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감시하고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이 BMS입니다. 요거를 또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신은 샤시 만드는 기업이에요. 뼈대 같은 거, 바디 이런 건데,
샤시는 이제 현대차, 기아, 그다음 폭스바겐의 MLB 전기차 플랫폼에 6년간 1,450억 정도 공급할 예정이라고. BYD도 공급한 뭐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샤시는 뼈대고요. 예, 근데 이거 아무나 만들 수가 없어요. 차의 주행 성능과 직결되니까 현대, 기아가 쉽게 바꾸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바뀌는 게 SUV나 전기차, 제네시스는 무거운 차들이에요, 좀. 그래서 차체가 크고 무거우면 뒤에서 샤시가 뒤를 이렇게 딱 지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뒷부분을. 그럴 때 옛날에는 CTBA 방식을 썼어요. CTBA 방식은 좀 가벼워요. 그러니까 일렬로 된 거예요. 일렬로 돼. 이 샤시가. 근데 격자형으로 이렇게 이 사면에서 딱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무거운 차들을 딱 받쳐주겠죠. 근데 대신에 단가가 30% 올라가서 이런 변화는 이제 화신한테 긍정적이고, 또 23년 3월부터 배터리팩 케이스도 생산을 위해서 경북 영천의 신공장을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데, 이게 25년 이후로 이제 현대, 기아, 아마 여기는 기아에 공급할 것 같은데 EM 플랫폼에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조지아 쪽에 같이 진출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25년 이후로는 이런 전동화 부품에서 화신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생기는 거죠. 이제 모든 시기가 25년 이후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현대모비스랑 또 배터리팩 케이스 공급 계약도 공시했는데 이게 금액이 꽤 큽니다. 연평균 1,000억이 넘었고요. 2025년부터 31년까지 공급을 해요. 이 GMP 요소 아까 말씀드린 그 EM 플랫폼 있죠. 요거. 요 EM 플랫폼. 네,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고, KA, GV90, G70 같은 이제 개발 중인 전기차종에 아마 들어가는 것 같고, 26년 기준으로 연 매출 한 3천억 정도 더 늘어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 기아가, 현대차가 만드는 미국의 신공장, 여기 대응하기 위한 부분인 것 같고, 근데 현대모비스가 전동화 부분 얼마 전에 그 폭스바겐 스페인 공장 수주 따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그런 데가 수주를 따내면 이 배터리팩 케이스를 화신이 만들어줘요. 그래서 현대모비스에 공급을 하니까 같이 성장하겠죠. 현대모비스. 예,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게 샤시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CTBA 방식이에요. 일렬로 돼가지고 경량화 된 거고, 요게 격자 모양이죠. 그래서 사면에서 딱 받쳐주는 거죠. 요게 SUV, 전기차, 제네시스 요런데 이제 적용되고, 단가가 30% 이상 비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게 바디, 차량 측면의 바디, 문 쪽이죠. 뼈대죠, 뼈대. 요거 이제 차 가운데 달려있는 뼈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EM 플랫폼은 이제 차세대 버전인데, 이 GMP는 현재 아이오닉 5와 EV6에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업그레이드한 버전이고 25년 11월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밑에 깔리는 그 배터리팩 케이스를 이 화신이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EM 플랫폼으로 갈 때 수혜를 받을 것 같고, 이게 배터리팩 케이스예요. 이렇게 밑으로 해서, 이 공정을 뭐 아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렇게 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이 배터리팩 케이스를 일단 화신이 만들어서 현대모비스 같은 데 또 공급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차량의 바닥면에 설치돼서 노면에 이물질이 막 튀거나 우천시 침수하거나 배터리가 안에 물 들어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당연히 배터리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케이스로. 그래서 아무렇게나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굉장히 고강도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배터리팩 케이스를 그렇게 만들어서 공급하는 업체라고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성우하이텍인데, 성우하이텍은 차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원래 철강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요즘에 알루미늄하고 탄소섬유 같이 가벼운 소재를 섞어가지고 차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주로 만드는 건 3개, 범퍼레일, 대시로우, 사이드 멤버. 범퍼레일은 거의 국내 독점이고요. 그 범퍼 있죠, 범퍼. 차 앞뒤에 충격이 가해지면 차가 이제 그걸 흡수할 수 있게 충격을 해주는 철제 빔이에요. 그거고, 대시로우는 이제 차량의 엔진룸하고 조수석, 운전석을 각각 분리시켜야 되죠. 거기에 뭐 소음이나 이런 게 차단 안 되게 해주는 거고, 사이드 멤버는 이제 그 자동차 문 같은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문에 이제 뼈대 같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 기아차 매출 비중이 높고, 이 회사는 유럽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유럽 지역. 그리고 또 이 회사는 전동화 부품을 여러 개 만들어요. BSA,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비싸요. 요거를 만들어서 멕시코 공장에서 양산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현대모비스와 이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체 부품 되게 많고요, 종류가. 근데 아까 말씀드린 철제 빔, 범퍼 요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엔진과 그 안에 승객 룸 있죠. 운전석과 조수석 이걸 분리해주는 거고, 그 안에 먼지나 소음이 못 들어가게 해주는 거고, 요거는 이제 문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런 이제 차체를 좀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동화 부품, 아까 그 화신이 만드는 그 배터리 케이스 있죠. 그런 것처럼 요 배터리 케이스를 요 성우하이텍도 만들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에 신규 투자를 했고요. 니로하고 코나 전기차 수주를 받은 걸로 알려져 있고, 또 크로스 브레이스라 그래가지고 배터리 케이스를 지지한 지지대가 있거든요. 이것도 공급 이제 만들어서 멕시코 공장에서 납품을 시작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핵심은 요거죠.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 예, 그러니까 배터리 모듈 팩을 다 한 다음에 모든 배터리를 다 합쳐요. 예, 배터리가 하나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걸 해서 그 안에 열폭주 방지 패드를 넣어요. 서로 열전이가 되면 안 되거든요. 큰일 나요. 폭발하니까. 그래서 다른 모듈로 열전이가 되는 걸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하는 최종 완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다 들어간 최종 완제품. 그러니까 이게 단가가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요 전동화 부품 단가인데 BSA가 제일 비싸요. 1천만 원. 그러니까 이걸 주로 만드는 기업은 성우하이텍과 현대모비스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건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밸류체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BMA도 해요. 배터리 모듈 있죠. 이게 각각 여기 배터리가 셀들이 몇 개씩 들어가 있는데 한 10개 들어가나요? 저걸 모아놓은 게 모듈인데 그것도 만들고 있고, 클램쉘 후드라고 여기 앞에 후드 있죠. 원래 요게 이쪽에 엔진이잖아요. 근데 전기차 엔진이 필요 없죠. 근데 어쨌든 저 보통은 그 가운데 후드랑 옆에 팬더 있죠. 여기 따로 떨어져 있는데 클램쉘은 뭐냐면은 이 세 개를 다 합쳐버렸대요. 하나로 그냥 일체형으로. 그러니까 유려하고 하이테크 이미지를 강조한다고 합니다. 어떤 건지는 아시겠죠? 이렇게 요 가운데 후드랑 요 옆에 팬더 부분은 그냥 하나로 다 합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네시스, 현대차, 기아의 전기차 쪽에 공급한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서현이하고요. 서현이하는 도어 트림, 안에 들어가는 그 시트 있죠. 예, 이런 것들 만들. 그러니까 내장재가 좀 주요로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 비중이 높고, 또 동반 진출했습니다. 미국의 조지아주 공장에. 예, 같이 좀 진출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연간 한 20만 대 정도 규모로 앞으로 생산을 하게 될 것 같고요. BMA가 뭐였죠? 아까 요거를 그 덕양산업 세종공업과 같이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이 현대차 그룹에 납품하는 그런 협력사로 재작년에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현이와도 이제 그런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원래 근데 주력은 이 내외장재입니다. 예, 그래서 안에 요 시트, 도어 트림 있죠? 여기 안에 시트도 있고, 이 문 안쪽이죠. 한마디로 얘는. 그러니까 성우하이텍이나 화신 같은 건 문 바깥쪽을 만든다면 얘는 이제 문 안에 내장재를 만드는 그런 업체고, 안에 센터 콘솔 이런 걸 만든다. 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섯 번째 사막 콘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기의 좀 경쟁사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제 MLCC 만드는 기업이죠. 그래서 MLCC 지난 시간에 우리 한번 배웠고, 차량용, 근데 이 회사가 주로 납품하는 MLCC는 인포테인먼트에 들어가는 MLCC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오디오, 네, 이런 데 들어가는 MLCC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장용 MLCC 매출의 한 40% 정도가 LG전자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회사 MLCC가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게 있고 산업용이 따로 있어요. 근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에 40%가 LG전자로 향하고, 현대모비스 그리고 테슬라에도 공급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DC링크는 직류 전류를 교류 전력으로 변환하는 게 인버터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에요. 자동차에 들어가죠. 그 신규 사업으로 배터리 커패시터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요게 기존의 커패시터에다가 리튬이온 기술을 넣어버렸대요. 2차전지. 용량 20배, 출력 5배, 수명이 10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있죠. 가로등 보면 요즘에 태양광으로 돼 있죠. 거기에 이제 태양광 전지 달아가지고 그런 거. 그리고 전동 킥보드 이런 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력은 MLCC고요. 예, 이렇게 주로 자동차나 산업용이 많고 DCLC 여기 자동차용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뭐 요게 작년 초에 요 테슬라 전기차에 요게 공급된다 그래가지고 한번 주가 폭등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MLCC 근데 테슬라의 인버터에 드라이브 인버터에 사용이 되는 MLCC 공급한다라는 뉴스가 한번 있었죠 작년에. 그리고 DCLC 요게 DC 링크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전력을 변환해 주는 거죠. 직류를 교류로. 인버터도 회로도 보호해주고 주로 자동차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7번째는 세방전지인데 로켓 배터리 아시죠? 그게 세방전지입니다. 우리 자동차 타면 내연기관차에도 배터리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배터리 있어야죠. 자동차에 그 조명 같은 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안에 뭐 우리가 내비게이션 켜고 그죠? 자동으로 문 닫히고 헤드램프 하고 그런 것들 다 전동화 돼 있죠. 그러니까 전기차만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게 아니라 내연기관도 반드시 배터리가 필요해요. 근데 그 배터리가 이런 이제 세방전지가 만드는 배터리는 1차 전지 같은 거죠. 충전을 하는 게 아니라 대용량의 배터리가 이제 그냥 탁 탑재되는 거죠. 네. 그래서 차량용 납축전지라고 그러죠. 보통 상업용도 있지만 뭐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고 국내 1위고요. 글로벌 6위입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시동 걸 때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근데 뭐 만약에 이것만 있으면 제가 오늘 여기서 이 일 안 했겠죠. 전동화에 관련된 이유는 자회사 세방 리튬 배터리를 만들었는데 이게 21년도에 150억 투자해서 광주에 공장을 이제 그 짓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전기차 모듈 배터리 패키징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걸 생산을 목표로 하는 그런 투자 계획을 2년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드는 게 요거예요. 배터리 팩. 예. 세방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그래서 배터리 팩은 배터리 셀 있죠. 이걸 한 10개 모으면 모듈이 되고 이 모듈을 또 한 10개인가 6개인가 10개인가 그럴 거예요. 이걸 모으면 팩이 되고 그래서 이 팩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안에 조립을 해야죠. 단단하게 고정을 해서. 그래서 이런 이제 배터리 팩을 만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치주로 되게 유명하죠. 세방전지는. 그리고 이제 대원강업은 그 스프링입니다. 우리 이렇게 이제 충격을 좀 노면 충격 같은 거 흡수해주는 그거 형가 스프링 국내 1등 업체고 거의 독보적 점유율이고요. 글로벌 4위입니다. 요 매출 비중이 85%고 주로 이제 한국, 미국 이런 유럽 쪽에 들어가고 근데 해외 고객사가 다양해요. 폭스바겐, GM, 테슬라에도 납품하고 있어요. 그리고 핵심은 구동 모터 모터 있죠 전기차에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코어도 만들어서 내년에 현대차에 납품을 할 예정입니다. 북미 진출을 이제 하고요. 내년에 미국 전기차, 내후년에 멕시코 공장 있죠. 테슬라가 지금 인도에도 만들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테슬라랑 어떻게 보면 좀 같이 가요. 멕시코 공장에서 그 텍사스 공장 있죠. 거기 기가 팩토리, 기가 텍사스 테슬라에 거기에 이제 납품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는 거는 요거예요. 밑에 보시면 스프링 있죠, 스프링. 요게 현가 스프링이에요. 그러니까 스테빌라이저라고도 하는데 여기 들어간 이런 스프링 있죠. 요거를 이제 만들어주는 회사라고 합니다. 차체 지지하는 거죠. 노면 출력 흡수하고. 그래서 테슬라 모델 Y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미국 쪽에 이 위에가 이제 구동 모터코. 근데 원래 이제 이게 포스코 인터가 독점인데 요거를 이제 이원화하게 돼가지고 이번에 이제 내년부터 아마 납품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게 머리카락 굵기의 얇은 전기 강판을 절단을 해서 600에서 800작 적층하면서 만든 거죠.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은 제품인데 요거를 이제 이원화하게 됐죠. 그래서 구동 모터코는 지난 시간에 한번 봤고,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구동 모터코 이원화 정책에 의해서 아이오닉 7이 내년에 나오거든요. 아마 여기도 들어갈 것 같고, 팰리세이드에 들어간 그 하이브리드 차에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EM 플랫폼은 25년 11월에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제네시스 전기차, 후륜 모터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독점을 했지만 대원강업이 이제 두 번째로. 그러니까 내년엔 대원강업에 한번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가셔야 된다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구동 모터 코어도 종류가 여러 개인데 그 하이브리드 차에 들어가는 건 6만 원밖에 안 해요. 근데 전기차에는 40만 원. 근데 이 구동 모터 코어에 헤어핀 있죠.
요게 들어가면 단가가 또 20%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아이템을 얻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PHA는 마지막으로 옛날에 평화전공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자동차 문하고 다 관련이 돼 있어요. 문 관련주입니다. 여기 레치라고 써 있는데 레치가 뭐냐면 차 문 열고 딱 닫잖아요. 그럼 차가 안 열리게 해주는 거예요. 도어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 딱 이제 닫히면 웬만하면 안 열리잖아요. 열리면 안 되죠. 운전 중에도. 그거를 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주는 그런 거고, 이 옆에 있는 거는 픽업 트럭은 우리나라엔 거의 없지만 미국은 픽업 트럭 뒤에 문이 있죠. 이거 자동으로 이제 닫혔다 열었다 해주는 엔드게이트 액추에이터, 그 부품이라고 합니다. 차 문을 자동으로 열고 닫는. 미국 조지아주에 이제 700억 신규 투자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PHA가 만드는 이제 다양한 그런 부품들인데 자동차 문과 관련된 부품들이에요, 다. 네, 그런 이제 부품들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되게 다양하죠. 이런 것도 그냥 참고만 하시고, 마지막으로 신제품의 요런 걸 신제품을 지금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액티브 후드 리프트 시스템 위에 차하고 저 보행자가 부딪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보행자가 이렇게 차에 부딪힐 수 있죠. 그래서 보행자 이걸 높인데 후드를 이렇게 쭉 높여줘 가지고 이 충격을 좀 방지해 준다고 합니다. 또 엔진에도 무리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해주는 장치고, 이 밑에 있는 거는 고객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서 트렁크 있죠. 트렁크를 자동으로 열었다 닫혔다. 요거는 이중 시스템 같아요. 클린칭 도어 레치는 1단 잠김일 때 자동으로 2단까지 잠궈주는, 굉장히 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신제품으로 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문과 관련되면 PHA를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회사도 내연기관이든 전기차든 다 필요하죠. 그래서 자동차는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 이제 현재 이제 지금 이제 자동차 한번 다 다뤄봤는데, 결국 우리가 자동차를 투자한다면 핵심은 그거예요. 자동차 업종의 투자의 핵심 포인트는 자동차 부품주는 전동화 쪽입니다. 전기차로 넘어갈 때 쓰임새가 줄어드는 거는 투자 매력이 떨어지죠, 당연히. 근데 전동차로 바뀌면서 전기차로 오히려 더 많이 쓰이는 부품들은 더 구조적으로 성장하겠죠. 그래서 전동화 부품 쪽을 계속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뭐 제가 갑자기 아까 음성이 녹음이 안 돼가지고 좀 황당했는데 어쨌든 다시 무사히 이번에 찍은 것 같고요. 아무튼 자율주행 편은 이제 다 마무리를 했고, 다음 한 주는 조금 이제 쉬어 가야 될 것 같아요. 함께 배우기. 정말 매주 하는 거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거 혼자 자료 다 만들려니까 정말 힘들긴 힘듭니다. 아무튼 자율주행은 끝냈고, 그러니까 웬만큼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다 한 것 같아요. 그때 뭐 했죠? 반도체. 정말 그 많은 반도체 다 끝내놨고, 배터리도 해놨고, 디스플레이도 해놨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풍력도 해놨고, 뭐 여러 개 해놨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자율주행 꼭 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마무리를 져서 뿌듯합니다. 이제 남은 건 또 몇 개 있어요. 뭐 로봇도 해야 되고, 우주항공도 해야 되고, 조선주도 해야 되고, 또 뭐 있더라. 몇 개 있으면 AI도 해야 되고, 정말 많긴 많습니다. 끝이 없네요. 아무튼 또 제가 일단 다음 주는 요 함께 배우기 요거 업종 말고 다른 걸로 좀 한 주는 좀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주제 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고민해가지고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